자, 강의 계획표 다 보시고. 원래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개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가 늦게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밀려가지고, 그 12월 말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26일 날, 7번째 시간, 12월 26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수업이 없죠. 다른 수업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7번째가 이 12월 26일 날, 그때 보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제외하고는 그냥 매주 수요일 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하기 전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항목인데, 보이죠? 그래서 선수 과목이에요. 선수 과목이 뭐냐면, 관리회계 일단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어카운팅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됐다는 전제하에 이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안 듣고 그냥 시험제도 바뀌니까 급한 마음 일단 들어본 사람은 빨리 나가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반드시 그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원래 재무관리가 이게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잖아요. 줄인 이유가 이게 됐다고 전제하고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진도를 이 관리회계랑 어드밴스를 아직 안 배우신 분은 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굳이 여기 있겠다 그만 말릴 수가 없는데 그거 빼놓고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두 과목을 선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은 그 변경된 시험 제도를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약간의 시뮬레이션 수업도 할 거니까 그래서 교재는 이거 구입했죠. 6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위인물 두 번째 위인물 받았죠. 요 옆에 딱 펴놓으시고 그래서 한 10분 전에 제가 딱 검색을 해봤는데 시험 그 변경된 날짜가 변함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들어봤더니 계속 4월 1일은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4월 1일은 변함없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aicpa.org 가서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우리 3-1페이지 가보시면요. 그 메뉴에 그 메뉴 보시면 두 번째 메뉴에 Become a CPA라고 보여요? CPA가 될 사람 보일 텐데 보이죠? 거길 딱 클릭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 거기 튜토리얼 앤 샘플 테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샘플 테스트가 바뀐 버전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바뀐 시험 제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는 좀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걸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3-2페이지 가 보세요. 원래는 이제 접속해 보라고 하면 다 접속을 해 봐야 되는데 하도 안 하니까 제가 대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캡처해서 해온 거니까 거기 3-2페이지 보시면 그 변경된 BEC 시뮬레이션 사례인데 맨 위에 그 11시 방향에 가보면 Variance Analysis라고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래요. 거기를 딱 클릭하면 그 밑에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럼 관리 얘기를 배웠으니까 그 밑에 가보면 A에 E 가보시면 Selling Price Variance라고 보이죠. 그럼 이 문제가 이제 표준 원가랑 그 세일즈 베리언스 쪽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어마운트는 금액 계산하면 되고 오른쪽은 뭔지 알겠죠. 유리인지 불린지 찍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봤자 뭐 별건 아니잖아요. 멀티플을 여러 개 그냥 동시에 푼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니까 뭐 새로운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자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 보면 그 6시 방에 가보시면 그 1번과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테슬릿은 시뮬레이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금 두 번째 테슬릿 들어간 거죠. 두 번째 그 시뮬레이션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3-3페이지 가보면은 리소스를 그러니까 또 11시 방향에 리소스 찍으면은 그 밑에 이제 데이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배웠지만 스탠다드 어마운트가 있고 거기 그 만 시간이 DL 시간이니까 우리 용어로는 AQ였죠. AQ. 나의 용어로 AQ고 그다음 그러니까 SQ죠. SQ 스탠다드니까. 오른쪽에 액추얼은 8,000시간이니까 그게 AQ겠죠. 그럼 요 자료 보고 아까 그 표에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 봤다가 거기 갖다 표 넣었다 하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이 뭐냐면
이번엔 2시 방향에 가보면 스플릿이라고 보여요? 1시 방향인가? 하여튼 그쪽에 보시면. 그래서 스플릿을 딱 누르면 화면이 두 개로 분리가 되니까 그 위에다가 리소스 띄워 넣고 밑에다가 베리언스 어널리시스 띄워 놓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해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 대충 이제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반드시 그 사이트 접속해서 아, 이런 게 시뮬레이션이구나 이렇게 해보시면 되니까. 시뮬레이션을 봤자 제가 볼 때 뭐 처음이니까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 지금 3월달, 1월, 2월, 3월 초까지 꼭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시간이 너무 안 되면 할 수 없이 4월, 5월달 보더라도 시뮬레이션 나오긴 나오지만은 수준이 높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무리해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회계나 어드밴스도 안 듣고 이 재무 관리 듣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자, 일정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 일단. 자, 그다음에 교재. 우리 교재 맨 앞에 1페이지 가보시고 1페이지. 자, 시험 제도 변경되는 부분, 또 우리 BS 수험 전략 이런 건 관리회계 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고 그냥 변경된 걸로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1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BEC는 4시간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4월 1일부터는 4시간이다. 그러면 240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근데 이제 4시간이고 테스트릿이 5개예요. 5개. 5개의 테스트릿으로 돼 있고 MCQ가 50%인데 62문항이라고 했죠. 62문항. 그럼 31문제씩 2세트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35점인데 5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당 7점이죠. 한 문제당 7점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또 15점에 3문항 나오니까 한 문항당 5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MCQ가 50%예요. 50%고 문항수는 62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아까 우리 시간이 4시간이니까 그냥 요 출제 비중으로만 보면 여기에 2시간 들어가면 되잖아요. 또 모른 척 하네요. 이제 요 240분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하면 원래는 120분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62문제를 120분에 푸니까 한 문제당 몇 분이면 돼요? 2분 정도면 되는데 이게 이제 뒤에 시뮬레이션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마이너스 한 20분 정도 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플러스 20분을 여기 밑에다 더 배열하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시험 합격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 5분 남겨놓고 다 끝내는 게 좋아요. 딱 꺼지면서 끝나는 게 너무 아슬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딱 끝났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다. 그럼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근데 문제 풀다가 꺼지면 훅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TBS는 배점이 35점인데 문항이 5문항이다. 그럼 한 문제당 7문제, 7점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15점에 3문항이니까 한 문제당 5점이라고 했죠. 5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 ASPA 그 샘플 가보면 TBS 시뮬레이션이 전부 그 코스트 아니면은 MA로 돼 있, 아니 저기 FM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낼 만한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IT나 이런 걸 시뮬레이션 낼 수는 없잖아요.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내기 그런 거 좋은 문제인데 얘네들이 아직 내기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재무 관리나 관리 회계로 아까 표준효과 이런 거 맞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4, 5, 6이 낫다 이게요. 그잖아요. 아무리 시뮬레이션 나와도 오히려 코스트나 FM이 좀 강한 사람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현황을 잘 활용하시고. 자, 2페이지 가보세요. 2페이지. 자, 이 페이지 맨 위에 또 오른쪽 그 박스의 오른쪽 가보면 자, 우리 5개 테스트릿의 구성을 잠깐 보면
자, 맨 위고 MCQ 31문항, 두 번째가 MCQ 31문항이고, 그 다음에 TBS 2개, 그 다음에 TBS 3개죠. 그 다음에 이제 Written Communication 3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짜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좀 조금 빨리 하셔야 되고, 예? 왜냐면 여기 가서 문장을 좀 길게 쓰려면 할 수 없이 시간 좀 빨리 밟아야 되니까. 그럼 아까 요 테슬릿에서 몇 분 안에 해결해야겠어요? 50분이죠? 50분. 그러니까 50분 하고 딱 뛰쳐나오셔야 돼요. 또 여기서 50분 하고 또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적절히 배분하면 되는데, 또 이 새로운 병영 제도에 의하면 요 끝나잖아요? 끝나면 중간에 15분 브레이크 타임을 준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대요. 그러니까 요거 풀다가 화장실 가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만 기다리면 시간이 오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15분 브레이크 타임을 주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시계가 딱 멈출 거예요. 예? 뭣도 모르고 또 누구 부르지 말고 원래 멈추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끝나면 15분 멈추고 이제 갈로 가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15분 동안 화장실 가거나 일단 머리 좀 식혔다가 다시 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일단. 뭔 얘기인지 알고 있어? 보시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잘 생각해봐요. 여기 배점이 몇 점이에요? 35점인데 이게 아마도 MA나 FM이 될 확률이 크다 이게요. 수업 시간에 그 MA나 FM에서 꼭 나올 거다 한 거가 거의 나올 확률이 크니까 일단 그거 위주로 잘 준비를 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기출문제라는 게 없고 오로지 알 수 있는 건 거기 샘플 퀘스천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서 일단 이런 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샘플 중에 이제 우리 이쪽에 가보면 또 그 우리 레이쇼 분석하는 거 있죠. 커런트 레이쇼 구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또 제목 알려서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주로 원래 이쪽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시뮬레이션 정도가 아까 그 정도 수준으로 내면은 풀만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일정이 너무 안 맞는데 2월달 3월달 고집하지 말고 다른 과목이랑 엮어서 가려면은 그 시뮬레이션 등장해도 뭐 일단 버틸 수는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됐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맨 밑에 우리 에어리어가 6개인데, 5번하고 6번이 합쳐서 MA라고 했으니까, 우리 과목으로는 5개라고 했죠, 5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오늘 그 FM은 세 번째 영역이고, 자, 배점이 한 21% 정도 되니까. 근데 배점이 21점인데, 아까 시뮬레이션 하나가 몇 점이라고 했어요? 7점이니까 거기서 한 2개 정도 나오면은, 멀티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죠.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멀티플 초이스는 어떤 과목이 주로 많이 나오겠어요? 그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겠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나 또 뭐 IT나 이코노믹 위주로 많이 나올 거고, 왜냐면 FM에서 시뮬레이션 2개 넣으면 벌써 14점이 먹고 들어가는데 배점이 21점이면 멀티플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FM이나 MA는 그 멀티플 초이스보다는 일단 시뮬레이션 관점으로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책에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몇 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반드시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2-20페이지 가보세요. 2-20페이지. 그래서 시뮬레이션 4문제 정도 만들었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숙제 내주면 반드시 좀 해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답도 저도 몰라요. 제가 막 만들어갖고 정신없이 만들어갖고 모르니까 같이 우리가 답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시뮬레이션 어쨌든 이 책으로 좀 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나머지니까 수업 진행하면서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MA랑 어드밴스가 수강이 완료돼야 돼요. O예요, End예요? End예요, End. 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학제예요? 컨트리뷰션 마진 이거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CM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악재? 어닝 퍼쉐어다? 그럼 분자가 뭐예요? 다 나가요. IAC고 분모가 W고 그거 됐다고 치고 그럼 이제 여기다 오늘은 주가랑 비교해 보면 퍼가 나오겠죠. 그럼 재무관리에서는 퍼를 논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EPS란 이러고 있으면 시간 까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됐다고 치고 그럼 주가와의 사이 비율 퍼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게 리트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나 이런 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지금 수업을 할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제가 안 맞는 분들은 나중에 저 배운 다음에 동영상을 보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4월달, 5월달에 시뮬레이션 있는 거 봐도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왜냐면 시뮬레이션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2월달에 훅 보러 갔다가 그때 안 되면 더 황당하죠. 그 공포감은 최신 씨를 능가할 거예요. 그죠? 최순 씨를.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개요는 설명했고, 자, 어쨌든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본 분들이니까 대부분 들은 것 같은데 안 들은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나중에 다음에 듣든가 해주시라고. 자, 1-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1페이지. 자, 그다음에 참 그 백허 문제는 그 마지막 7번째, 8번째 수업에만 풀 거니까 6번까지는 안 갖고 다니셔도 돼요. 마지막 7번째, 8번째니까 12월 마지막 주죠. 12월 마지막 주만 그냥 딱 그때만 갖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1-1페이지 거기 재무관리란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재무관리의 개요를 쭉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보시면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약한 거랑 이제 왔다 갔다 보시면 되니까. 자, 1-1페이지 다시 펴주시고. 자, 일단 우리가 재무관리인데, 주로 누구의 재무관리냐면, 기업의 재무관리죠. 기업의 재무관리. 그래서 우리의 주체는 일단 코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코퍼레이션에 하는 재무관리는 뭐냐?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우리가 재무관리는 크게 보면은 기업 재무라는 게 있고 투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기업 재무, 투자론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재무관리는 기업 재무입니다. 기업 재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재무관리 그러면 기업 재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얘 입장에서의 재무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기업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밑에 보시면, 자, 기업 재무는 기업의 관점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 그림을 딴 데다 좀 그려 놓으세요. 그 1-1페이지 옆에, 빈 여백에다 그려 놓으시면 되죠. 자, 기업이 한 행위를 나타내는 게 재무제표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관리가 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기업의 밸런스 쉿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왼쪽에 에셋은 기업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징후니까 자, 이 투자하는 장소가 실물이라고 봐요. 실물. 그래서 실물 시장에다가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라이빌리티나 이쿼티는 실물이에요, 금융이에요. 금융이니까 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뭐 이걸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재무관리는 양계축이 이제 요 실물시장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투자하는 걸 앞으로 한국말로는 운용한다고 해요, 운용.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거를 조달한다고요, 조달. 조달이 영어로 뭐겠어요? 파이낸싱이고, 그다음에 운용이 이제 오퍼레이팅이랑 인베스팅이겠죠. 오퍼레이팅과 인베스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 중에 인벤토리가 많고 PP가 적으면 주로 이 기업은 제조업이에요, 유통업이에요. 좀 안 됐죠, 지금. 인벤토리가 많고 PP가 적을수록 유통업이죠.
아마존닷컴 BS 보면 인벤토리가 많겠죠. 공장에 뭐가 있고 있어요. 근데 인벤토리는 좀 적고 PP가 많으면 제조업이죠. 그럼 그게 이 회사가 실물 시장에서 어떤 행태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걸 이걸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가 많고 자기 자본이 적으면 채권자들한테 돈을 많이 조달한 거죠. 그다음에 자본이 많으면 주주한테 돈을 많이 조달한 거니까 여기를 보면은 대충 이쪽에 어떤 현황을 나타내는 거고, 이쪽을 보면은 이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요걸 이제 기업 재무라고 하고, 자 그럼 이제 요 금융시장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을 앞으로 인베스터라고 해요. 인베스터. 그럼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면 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이 있겠죠. 증권.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 투자하는 이쪽을 관리하는 거를 투자론이라고 합니다. 투자론. 이쪽은 우리가 투자론이다. 이렇게 투자론. 이쪽은 기업 재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재무 관리는 경영학의 일부예요. 경제학의 일부예요.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경영학이죠. 근데 이쪽을 강조하면 경제학이거든요. 보통 재무관리 그러면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경영학에 힘이 세요, 경제학에 힘이 세요. 경영이 우세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무관리는 이쪽이 우세해요. 근데 미국의 그 학파는 경제학이 더 우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재무관리 그러면 주로 이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는 또 누구 관점에 따라서 여기를 재무관리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를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학위 따려고 재무관리 배운 게 아니고 CPA가 되기 위한 재무관리는 기업을 감사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회계사 시험을 위해서는 요 재무관리만 배우는 거 생각하시고, 대신 이제 요건 안 배우는 거죠. 요거는 그냥 약간의 개념만 배우는 거지 이쪽은 자세히 배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대신에 이제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 취업할 사람들은 이런 거 봐야겠죠. 그잖아요. 근데 기업에 근무해서 기업의 투자 분석한다든가 이쪽은 이제 이런 쪽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좀 재무 관리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보통 재무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이쪽이 좀 어렵겠어요, 이쪽이 더 어렵겠어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일단 이쪽이 되게 어렵죠. 이쪽이. 왜냐면 이게 노벨 경제학상도 되게 많고 논문도 많고 수식도 어려우니까 이쪽이 좀 어렵고, 이쪽에 지식을 가져다가 그냥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 조달해서 운용할 거냐를 보는 게 요 기업 재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일단.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요 얘기는 안 하고 요 얘기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요 운용하는 거. 자, 운용하는 거를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 1-2페이지 가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 그 표를 잠깐 보시면, 자, 그 맨 위에 표 첫 번째가 investment decision이라고 돼 있죠. 이게 운용이죠, 운용. 자, 운용을 하는데, 자, 장기 운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캐피탈 버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를 캐피탈 버지팅이라고 하니까, 이쪽을 앞으로 한국말로는 자본 예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캐피탈 버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캐피탈 버지팅은 장기 운용하는 거니까 주로 커런트 봐야겠어요, 난커런트 봐야겠어요? 난커런트 봐야겠죠. 난커런트 중에서도 주로 PP 봐야겠죠. PP와 관련된 의사결정 이런 게 일단 자본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관리회계 시간에 또 배웠죠. 자, 캐피탈 버지팅 그러면 롱텀이라고 했죠. 숄텀은 뭐라고 했었어요? 마스터 버지팅이라고 하고. 느낌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WC 순운전 자본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순운전 자본은 커런트 에셋 마이너스 커런트 라이빌리티니까 주로 숄텀이겠죠. 숄텀. 그러니까 요거를 보려면 주로 커런트 에셋을 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저희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실물이죠. 실물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쪽은 이제 우리 현금 흐름표로 따지면 주로 얘가 CFI죠. 투자활동이고 이쪽은 CF 오퍼레이팅 쪽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게 오늘은 처음 배우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용어니까 용어를 좀 확실히 외워서 앞으로 제가 캐피탈 버지팅 그러면 실물이에요, 금융이에요? 실물이다 이 정도는 얘기하란 말이에요. 롱텀이에요, 숏텀이에요? 롱텀이다 이 얘기는 하라고요. 롱텀이니까 프레즌 밸류 고려해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제목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를 알아야 이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 공부하는 거는 실물이에요, 금융이에요? 실물이죠. 롱텀이에요, 숏텀이에요? 마음은 숏텀인데 현실은 롱텀이죠. 그게 캐피탈 버지팅이죠. 그럼 이제 이 학원에서 한 1년, 2년 투자한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용 연수 동안 뽑아 먹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공부 타당성 있는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 평가하는 부분이 캐피탈 버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는 자금은 누가 준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부모님이 투자자예요. 예?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돈 주는 건 교환이에요, 비교환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은 비교환이라고 하는데, 그 자금을 조달해서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 우리는 이제 개인이죠, 개인. 개인의 재무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용어부터 먼저 외우시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쪽. 조달을 영어로는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칸으로 가시고, 자, 파이낸싱 디시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요 부채랑 자본의 구성 비율이 있겠죠. 이 구성 비율을 나타내는 거를 캐피탈 스트럭처라고 해요. 1-2페이지에 계속 펴 있는 거예요. 1-2페이지에. 요거를 캐피탈 스트럭처라고 하고, 자, 한국말로는 자본 구조죠. 자본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하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당연히 수익이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비용을 앞으로 자본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그 자본 비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그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자본 비용을 측정해서 전체 자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저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 비율을 찾자는 게 캐피탈 스트럭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캐피탈 스트럭처는 실물이에요, 금융이에요? 금융이고 목표는 최소화예요, 최대화예요? 최소죠. 그래서 자본 비용을 최소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자꾸 외우란 말이에요. 처음에 일단 용어라든가 일단 이거 당위성부터 먼저 외우고 얘기를 하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주는 건데 이자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 팔러스라는 건 없죠. 도망가야죠, 그러면.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배당을 주지만 배당을 안 주면 또 유보가 되죠. 유보한 돈 가지고 저기다 나중에 또 재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배당을 주는 게 주가에 도움이 될 거냐 오히려 배당을 안 주고 재투자하는 게 주가에 도움이 될 거냐 그걸 또 결정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배당 정책과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요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총괄 임원을 뭐라고 그래요? CFO라고 하죠. 그죠? CFO가 하는 일이죠. CFO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잘 조달을 해서 어떻게 잘 투자를 할 거냐 이 의사결정한 사람을 CFO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은 기업에 리스크가 발생하죠. 그럼 그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행위를 해지라고 배웠죠. 해지. 위험을 제거하는 게 해지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끔 만든 계약서가 디리버티브죠.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게 배우신 분들은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실물 시장이 국내가 아니고 수출이면 유럽에다 수출을 해요. 그럼 유로화가 오르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고 유로화가 빠지면 손실이니까 유로화 그 하락하면 손실 볼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위험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출을 안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선물이나 옵션을 통해서 해칭을 할 수도 있죠. 또는 여기가 유럽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도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칭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슈는 이 기업이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거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면 리스크가 있죠. 없어요? 그럼 리스크를 또 어떻게 줄일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 기초자산으로 한 그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포워드나 이런 걸 롱이나 숏을 계약을 해버리면은 만약에 시험에 떨어져도 거기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없죠. 없는데 그런 게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은 그게 있으니까 그 위험을 제거하는 과정이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왁구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 관리는 크게 세 개예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인베스트먼트, 이쪽이 파이낸싱,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좀 외워놔야 시험장 가서 뭐 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뭔가 이게 리튼으로 써야 되니까 뭔가 얘기할 걸 좀 써주시라고. 그럼 우리 관리회계에서 맨 위에가 뭐 있어요? 컨트롤이고 가운데가 플래닝이고 여기가 코스팅이죠. 원가 계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재무관리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인데 주로 실물이죠. 실물 투자랑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조달하는 건 주로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거냐. 자, 그런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최소한 이 문제가 여기 문제인지 여기 문제인지 여기 문제인지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재무관리, 기업 재무는 세 가지다. 이렇게 큰 그림은 그리고 가자 이게 앞으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2페이지 보고 자, 아까 캐피탈 버지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캐피탈 버지팅하고 캐피탈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캐피탈 버지팅은 장기 투자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쪽은 맥스죠. 극대화시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싱 디시전의 대표적인 게 캐피탈 스트럭처고 그쪽은 비용이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리스크를 없애는 거, 줄이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는 게 또 목적이니까 맥스, 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분야를. 투자 수익의 극대화, 자본 비용의 최소화, 리스크를 줄이자. 뭐 이런 게 일단 각각 분야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금이 들어와서 현금을 여기다 투자하면 자금이 흘러가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재무관리 시간에는 현금이라고 안 하고 이 모든 거를 캐피탈이라고 해요. 캐피탈. 그 돈이라고 안 하고 앞으로 캐피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캐피탈 그러면 그냥 캐시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자, 그러면 캐피탈 스트럭처는 조달인 거죠. 그 다음에 캐피탈 버지팅은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한 거냐 그걸 나타내는 직표이 뭐예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asset, liability, equity는 회계 기준에서 나타내는 이제 재무제표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5페이지를 잠깐 가보면 할 거니까 외우죠, 미리. 자, 1-5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재무상태표, 대차제표의 재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왼쪽에 회계 기준 갭에서는 asset, liability, equity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우리도 많이 다르진 않던데 조금 개념이 다르고 용어가 일단 완전히 바뀌니까 자, 앞으로 asset 자리에 뭘로 교체하냐면 캐피탈이라고 바꿔요, 캐피탈. 자, 앞으로 캐피탈 그러면 이제 BS 상으로는 자산 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앞으로 데트를 얘기하면 데트. 요거는 그냥 계속 이퀄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앞으로 요 BS 그리라고 그러면 캐피탈, 데트, 이쿼티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라고 일단은. 근데 여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좀 애매해요. 이게 캐피탈 그러면 한국말로 뭐예요? 자본이고 이쿼티 그러면 한국말로 뭐예요? 자본이니까 이게 헷갈리게 돼 있죠.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조금 명확한데 그래서 앞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쿼티를 한국말로는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그럼 데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 그러니까 자본인데 데트는 타인 자본이고 이쿼티는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주니까. 자, 앞으로 한국말로 타인 자본. 그다음에 위에는 자기 자본.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트나 이쿼티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데트 비용을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이쿼티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 관리가 좀 어려운 그 내용이 일단 수리적으로 좀 어렵지만 처음에 용어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 관리 나름대로의 보캐블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딱 외워놓고 좀 출발하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캐피탈, 데트, 이쿼티다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재무 관리는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주시라고.